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국장은 쉬어갔습니다. 네, 미증시와 너무나 비교가 되죠. 그죠? 특히 최근 한 달 정도 추이를 지켜보게 되면 우리 국장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는, 그나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저 PBR 관련주들, 그러니까 밸류업 이슈 관련해서 이제 코스피만 조금 좋았고, 코스닥은 정말 아직도 바닥을 먹먹 기우고 있습니다. 네, 답답한데 얼추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얼추 바닥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것이고, 한번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우선은 아시아 증시 보면은요, 오늘 코스피는 0.6%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호주 살짝 눌려주는 모습이고, 일본도 그동안에 이제 잘 나가던 일본도 쉬어갔고, 대만은 오늘은 휴장이었네요. 자, 글로벌 증시 중에서 꼴등이 누구였어요? 중국이랑 홍콩이었어요. 얘네가 이제 모처럼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두 지수의 이제 두 지수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기술적 분석을 쭉 해봤는데, 와, 상해 종합 지수는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예. 그나마 홍콩 항생 지수는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먹히는 게 느껴지는데, 야, 중국은 진짜 답이 없던데요? 매수 급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아요. 네, 그냥 정말 완전 잡주가 흘러내리듯이 쭉쭉 빠지더라고. 근데 그러다 모처럼 반등이 나왔는데, 글쎄요. 단기 바닥을 찍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생지수. 중국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겠죠. 같이 빠졌으니까 반등도 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중국이 조금 이제 살아날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 자, 원달러 환율은 어제 제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오늘 갭상승 출발했으나 역시나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노란색이 121선인데 121선 깨질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렴이잖아요. 지금 딱 보시면 이게 수렴 추세인데, 그죠? 네, 이제 상단에서는 계속 번번이 밀리는 모습이에요. 결국 상단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리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하단까지도 열어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자, 수급입니다. 오늘 수급은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네, 코스닥은 막판에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매도 규모를 조금씩 늘려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장마감 한두 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남겨놓고서 매수가 슉 들어왔어요. 그게 한 1,100억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네,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카톡방에 올려드렸었죠. 어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쌍바닥. 네, 오늘 코스닥은 쌍바닥 조정, 쌍바닥 분봉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쌍바닥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 네. 그리고 오늘 확실히 이렇게 빠졌다가 지지받는 모습 나왔죠. 그죠? 쌍바닥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거기다가 이 마지막에 종가 관리를 해줬던 주체가 누구였다? 바로 외국인들이었다. 그죠? 네.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쌍바닥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게 그냥 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주포인 외국인에 의해서 막판 꼬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 의미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계단식 상승 흐름 전망한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는다라는 게 무조건 바닥 찍으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바닥 찍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또 쌍바닥 찍고, 그죠? 여기서 저점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저점 안 깨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한 번씩 흔들어 줍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세력들이, 이렇게 쉽게, 개인들에게 쉽게 수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매수하면 그냥 매일같이 주장창 올라가는, 그런 그 주가 흐름을 기대하지만, 개인들은,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죠. 분명히 수익이 나다가도 한번 매수가를 위협하는 그런 조정이 대부분은 나온다. 이게 심리 게임이라서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코스닥은 잘 끝났고,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지지를 받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도 살짝
이탈을 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어제까지는 볼밴을 살짝 이제 끼고 있었었는데 오늘은 밀리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제가 여기 저항선도 세팅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저항선 이게 맥점이죠. 저항선을 어제는 이제 지지받았단 말이에요. 돌파를 했고 근데 오늘은 저항선 살짝 깨졌어요. 많이 깨진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저항선에서 밀리는 느낌이 조금 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렴형이죠. 수렴형이고 여기서 보시면 자 오늘 아래 꼬리가 달린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왜 에코프로비엠 날아갈 적에 그때 이제 코스닥 급등 나왔었죠.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그때 거의 뭐 상한가 파동이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때 수익 났었을 때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크게 먹었던 레버리지를 그 전부터 잡았기 때문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하루 만에 20% 이상 거의 뭐 25% 이상 수익 내는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한 분도 그죠? 첫 경험이었죠. 그죠? 하루 만에 그냥 확 아무튼 그때 시초가 갭이 여기서 갭을 이렇게 띄우고 여기서 시초가가 시작이 됐었는데 마침 딱 전저점이었었어요. 그죠? 맥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격대에서 오는 지지받은 거예요. 즉 여기는 뭐다? 의미가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 세력들이 만드는 시초가, 종가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맥점을 시초가와 종가로 만들거든요. 세력들이. 근데 오늘 지지받은 가격대도 딱 거기였죠. 그러니까 오늘 지지는 아주 이쁜 쌍바닥 지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마지막 지지를 누구에 의해서 지지받았다? 외국인들에 의해서 지지받았다. 당연히 좋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코스닥이 어떤 가격대를 돌파해줘야 돼요? 여기.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요거, 그죠? 11선을 넘겨주면 이제 추가 상승 기대를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아주 잘 끝났어요. 주요 맥점에서 지지받았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피는 단기 과열에 따른 어떤 조정이 나오면서 반대로 코스닥 쪽으로는 바닥권에서 반등, 즉 순환매가 한번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미국 증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 볼 적에는 그러니까 조정의 트리거와 상승 트리거로 제가 나눠봤는데 조정 트리거는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 이틀 연속 급등이 났었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5%대, 어제는 거의 3-4% 올랐었죠.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이 나오면은 미증시는 그대로 그냥 조정을 받았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 트리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파월 의장도 말을 했지만은 금리나 당장 멀었다. 3월달 금리는 안 온다라고 거의 뭐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지표 보면서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무튼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인터뷰 이후에 3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10% 20%대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고용지표, 그죠? 비농업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죠.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 나옵니다. 2달 연속으로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즉 경제가 좋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금리 인하 언제 하는 겁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 하는 거예요.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경착륙 내지는 연착륙, 경제가 조금 이제 느슨해지고 밀린다는 느낌이 있을 때에 그럴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서서히 늘어납니다. 금리가 싸지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투자도 하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용 창출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 금리가 높아가지고 부담스러워서 공장 안 지었는데, 야 이제 금리가 떨어졌어. 야 대출 받아. 진행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 막 부지 확보하고 공장 짓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일거리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뭐 예를 드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어쨌거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튼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지금은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2달 연속으로 작년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정의 트리거가 된다. 자, 그럼 상승 트리거는 무엇이 있느냐? 최근에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대세는 AI예요. AI. 네. AI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조정의 트리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짓누르는 느낌인 거죠. 네, 약간. 그리고 여기 중립금리 상향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립금리라는 거는 글쎄요, 뭐 처음 들어본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겠는데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제가 너무 침체되지도 않고 너무 과열되지도 않아요. 딱 적정 수준. 적정 수준. 네. 그러니까 과열되지도 않고 침체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잠재 어떤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이론적인 그런 금리가 바로 이 중립금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냥 금리. 알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5%다. 5%가 유지되면은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 근데 3%다. 그러면 3%는 경제가 조금씩이지만 성장할 수 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3%가 중립금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립금리가 지금 사실 금리가 지금 5% 넘잖아요. 조금.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작년 9월부터 동결을 했었었는데 9월부터 지금 이제 2월이니까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까? 4개월, 거의 한 5,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의 경제가 견조해요. 그죠? 기업들의 실적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고용지표를 봐도 알 수 있고 기업들의 실적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실업률을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5%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가 너무 탄탄하게 잘 버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야, 5%인데도 잘 버티네? 5%인데도 더 이상 뭐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연준이 우려하던 경착륙, 하드랜딩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이 어때요? 금리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부담스럽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이유 때문이 이런 게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국채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약하겠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이게 변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미국의 경제도 그렇고, 미국의 경제도 이 5%라는 금리에 적응을 했을 수도 있고, 벌써 한 5, 6개월째 잘 버티고 있으니까 적응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예, 적응했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5%라는 금리에 대해서 적응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금리 인상은 없을 테니까,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못을 막았잖아요. 네. 동결 아니면 인하인데, 여기서 인하하면 더 땡큐고, 인하를 늦게 한다고 해도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경제가 괜찮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아주 주된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이해되십니까? 자, 나스닥 이제 볼 텐데요. 어제 제가 나스닥 쉬어갈 수 있다. 실제로 다우도 나스닥도 장중 1%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보고 어제 이제 이렇게 확 올라가다 확 빠졌거든요. 다우도 확 빠졌고 나스닥도 확 빠졌는데 반등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 뺀 거를 그냥 그대로 말아 올렸어.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조정도 없이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아침에 보고서 야 이렇게 강한가? 이거 터무니없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마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은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추세 저항선이죠. 그죠? 이 추세선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선은 반드시 그어야 돼요. 예, 선 긋는 게 뭐가 중요하냐? 아니면 그거는 모르시는 말씀이고 선 진짜 중요합니다. 추세를 알아야 되거든요. 딱 걸리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 선에 닿거나 혹은 넘어가면 빠지고 그죠?
닿으면 쉬어가고, 닿으면 쉬어가거나 혹은 빠지고. 지금 이제 그런 게 두 달 넘게 지속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닿았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추세선에 닿았기 때문에 정선 닿았기 때문에 민심 빠질 수 있어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졌는데 꼬리가 달렸다 이 말이지. 하지만 꼬리가 달렸지만 양봉은 아닙니다. 최소 음봉으로 마감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일단은 나스닥은 추세 저항대 이건 확인을 하셨고 일봉상으로도 많이 올라서 과열이고 주봉도 과열이에요. 당연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과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구간이에요. 하지만 일봉만 봤을 적에는 급등을 한 상태에서 전고점 부근에서 아래 꼬리가 달린 거죠. 이렇게 여기 그죠? 이렇게 여기 저항대니까 그 저항을 받고서 아래 꼬리가 달리고 지지 테스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은 거죠. 지지 테스트를 했는데 지지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봉만 봤을 적에는 야 이대로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인 건 맞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일봉만 보지 말고 항상 분봉도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본장의 분봉을 봤을 적에는 분봉이 썩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았어요. 추세가. 네. 본장 분봉이 썩 그렇게 이쁘지 않았어요. 마무리가 조금 뭐랄까 한번 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한번 살짝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분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물론 뭐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제 기준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끝이 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지만 외바닥 반등인 거잖아요. 또 쌍바닥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아무튼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여기서는 추가 상승이 서서 나와서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나왔던 움직임처럼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되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코스피처럼 코스피도 많이 올라서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비교하기에는 너무 강한 증시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워낙 부담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무한정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여기 추세선 하단까지. 그죠? 예. 그러니까 3부 전진을 위한 정말 1부 후퇴 그런 개념으로라도 쉬어갈 필요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우는 여기 보시면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었어요. 다우. 자 보십시오. 어디 있니? 여기 보시면 어디 아닌데 잘못했어. 잠시만요. 여기 그죠? 보이시죠? 네. 자 여기 라인을 그어봤어요. 이렇게 고점 했더니 딱 지금 건드린 거죠 여기를. 자 자세히 보면은 이 라인에서 건드렸다가 빠지고 넘어갔다가 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추세선이 있을 때에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100%팍 튀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높은 확률로 이 기존의 추세선이 있으면은 넘어갔을 적에 대부분은 다시 한번 빠집니다. 대부분은. 왜냐면 돌파하면은 이제 일반 개미들 같은 경우에 야 드디어 넘어가나 보다 생각하고서 막 추격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돌파가 나왔으니까. 돌파 좋아하죠 개인들은. 빨리빨리 수익 내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돌파 매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기다리는 걸 싫어합니다 개미들은. 그래서 이렇게 돌파하는 것처럼 했다가 다음날 확 밀어버리는 이런 어떤 페이크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무튼 지금 그런 겁니다 다우는. 예. 그래서 이 여기를 넘어갈 때마다 번번이 밀리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아직까지 여전히 빳빳하다. 네. 여전히. 그래서 글쎄요 좀 강한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 방향성은 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국장과 부장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근데 국장은 이제 얼추 바닥 찍은 것 같으니까 으쌰으쌰 해야 되고 지금 좀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많이 다루잖아요. 맞죠? 코스피보다는. 근데 이제 코스닥이 한 달 넘게 쉬었기 때문에
최근에 아주 많이 좀 짜증나고 힘들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무슨 때가 왔어요? 복수할 기회가 이제 온 거죠. 이제 복수할 타임이 온 거예요. 네. 열심히 지금 매매해야 되고 그동안에 부진했던 수익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좀 적극적으로 양일간 적극적으로 바닥주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시장 대비 강한 종목도 괜찮아요. 네.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